서현 종합부동산 투자자문 자산관리 선임연구원 변서운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투자자문 자산관리연구원 변서은입니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부동산 전략으로 오늘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정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과 행복, 나의 최우선순위에서 어떤 것들인지 두 분의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변서운 전문가에게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꼭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골라야 되는 건가요? 작가님이 꼭 물어보래요. 예.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수만큼 많은 분들이 이 행복의 우선순위가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거나 가족이 붕괴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는 말처럼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눈도 두 개잖아요. 네. 그래서 행복한 삶도 살고 건강하고 예.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며 살고 싶다고 하면은 욕심인가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행복한 건지,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한 건지, 부자가 되려면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변소연 전문가님, 네.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억 단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렇죠. 예, 아닌가요? 최근 이제 기사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부자 기준은 최소 34억 원은 아, 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출세 기준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아까 뭐예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얘기했듯이 이제 부모님의 재력이나 유산이 44.1%로 1위를 차지했어요. 흔히들 말하는 이제 금수저, 그 다음이 로또가 2위인데 요즘에는 로또 1위가 당첨이 돼도 세금 빼고 강남의 집 한 채도 사기가 힘든 금액입니다. 맞아요. 즉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다라는 답변이 2배 정도 많이 나온 건데,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지출 없이 모두 저축을 한다는 전제하에 본인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려면은 무려 70년 이상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50대 현금 5억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무려 80%나 됩니다. 옛날처럼 응답하라 1988 보셨죠? 그럼요. 그때처럼 금리가 17, 18%면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면 되세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 물가는 연 4%씩 오르는데 2%밖에 안 되는 이자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테크인 셈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내가 금수저거나 금수저랑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네. 되는 방법이죠. 예. 어떤 게 제일 쉬울 것 같으세요? 그냥 저는 두 제가 번째.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명하시네요. 역시. 현명한 거죠. 네, 저도 그래요. 예. 결국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데, 이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또 10년 뒤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저희는 그렇다면 투자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 시간 통해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를 열심히 또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재테크마저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변소연 전문가님, 재테크를 잘 하려면은 재테크의 종류도 저는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테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할까요? 네, 재테크에 너무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이제 직장인들이나 젊은 층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주식, 예금, 펀드, P2P라든가 금, 달러,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다양한 부분을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각 분야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하고는 있는데, 부동산에도 아파트,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내 자금대와 그리고 기대 수익률에 이제 맞춰서 공부하는 것부터가 재테크 시작이니까,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재테크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성이 좋죠. 반면 원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하지 않는 이상 어디서 이제 들은 소스로만 어떻게 될 거라는 식으로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시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들이 경매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발품을 팔고 이 많은 부동산 지식과 그리고 물건 분석의 능력이 없다면은 세금 부담이나 또 명도 또 저렴하지 않는 뭐 그런 면으로 정말 비싼 경험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경매 같은 경우는 저는 거주지로 보시지 않는 이상은 추천드리지 않는 게 정말 좋은 입지에 있는 물건은 경매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현지 부동산에 돈 되는 곳은 팔아달라고 해도 언제든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테크 투자에는 10가지 원칙으로 제가 정리를 해봐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신도시 예정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택지 개발, 세 번째는 관광단지, 네 번째는 고속도로, 다섯 번째는 공단이나 산업지구가 있는 곳이라거나 공항이나 항구 지역이 있는 곳도 좋겠죠. 일곱 번째는 고속전철 통과지역, 여덟 번째는 기존 도시와 다리 연결 지역, 아홉 번째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 선거 1년 전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기가 5년 정도 침체되었을 때입니다. 많은 힌트를 드렸죠. 예. 특히나 연예인들 분들도 부동산 투자 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변서훈 전문가님 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신문에도 좀 크게 났던 기사예요. 예. 개그맨 이제 A씨 예. 부인이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에 그 이제 올림픽 호재로 있는 임야를 기획 부동산을 통해 3,5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었습니다. 이 직원 말만 듣고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산 건데 알고 보니까 또 그 땅은 실거래가보다 4배나 높이 주고 산 거였어요. 근데 이제 10년 뒤에 땅을 팔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얼마에 팔라고 연락이 온지 아세요? 10년 뒤니까 그래도 한두 배는 오르지 않았을까? 한두 배. 예, 예. 속아서 샀다고 생각했던 땅이 무려 10배나 오른 3,500에 샀는데 예. 3억 5천을 준다고 연락이 와서 팔았는데 판 뒤에도 또 3배나 올랐대요. 어머머. 그때 안 팔았으면 한 30배 오른 네.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사기당했다고 포기한 뭐 돈이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큰 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개그맨 A씨는 후배들한테 이제 돈만 생기면은 땅을 사라고 개그맨 분들 이제 좀 사업에 좀 많이 하시다가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한다고 하고 네. 또 빌딩 사례도 있어요. 배우 삐모 씨 같은 경우는 강서구 지식산업센터에 작년에 10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역시 역세권이고 맞은편에 이마트가 있는 곳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280억짜리 건물인데 보증금은 19억이고 실투자금은 40억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개인 매수 고객들의 이 빌딩 투자 선택폭은 좁지만 법인으로 또 매입을 해서 240억이라는 무려 92%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서 실투자금 40억으로 280억의 건물주가 된 거죠. 이 레버리지 수익률만 이용해서 21%인 겁니다. 예. 또 개그맨 K군도 청담동과 이 서교동에 두 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2년에 20억 원 중반에 매입을 해서 2년 뒤에 신축을 했어요. 최근에는 시세가 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예. 경기도 오산시 오산대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 6천만 원에 이 갭 투자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투자해도 괜찮은 거지. 이번에는 우리 변소은 전문가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 문자 상담이 전화나 또 직접 상담과는 다르게 좀 답답한 게 있네요. 단편적인 얘기만 네,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 자가가 어딘데 왜 오산대 쪽으로 이제 보시는지 좀 자세한 위치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 갭 투자란 자체가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 한번 보고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예. 오산대역 앞이면은 지금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네네. 1호선이 지나가고 예. 화성과 평택으로도 연결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인근에 지금 산업단지 등 일자리도 있고요. 예. 오산대역 쪽이면은 택지지구 개발이 지금 엄청 공사 중이네요. 오산택지, 세교택지, 세교 예. 2택지. 이 얘기는 즉 이제 엄청난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제 오래된 주변 아파트 시세들 지금 보니까 1억 중반 정도인데 오피스텔 가격도 아마 신축이면 1억 중반 정도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피스텔은 대지 면적이 훨씬 적은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다 이 택지 개발이 지금 내년에 완공 정도인데 예. 비슷한 비슷한 금액이면 인근의 새 아파트로 들어가겠죠. 오피스텔보다는. 오피스텔보다는. 네, 만약에 지금 6천만 원을 투자하신다고 해서 1억 6천이 오피스텔 가격이라고 가상을 했을 경우 네. 나머지 지금 1억은 대출을 껴서 하신다는 얘기 같은데 수익률을 잘 따져 보셔야 해요. 대출 이자를 4%로 예를 들어 받는다고 하면은 연 400만 원에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임대 수익이 30 얼마 정도 이자로 빠지는 거죠. 예. 지금 이 인근이면은 평수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한 50만 원 정도 월 받으실 텐데 대출 이자 한 30 얼마 빼고 실제 수익이 10 얼마 정도인데 공실률은 없을지 또 내가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나올지도 좀 따져 보셔야 하고요. 예. 가장 큰 점은 감가상각이에요. 네. 계속해서 인근에 이제 새 오피스텔과 새 아파트들이 생기면은 공실은 물론 시세 차익도 좀 오르기는커녕 떨어질 염려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재테크로 투자를 할까 말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에게 이제 또 정리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세훈 전문가께서 한번 네.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명언 하나 또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명언 제일 좋아요. 좋아하는 얘기인데 예.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건 당신 잘못이다. 오. 빌 게이츠 얘기예요.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심 가지고 공부하는 것부터가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에 있어서는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